한 숟갈 뜰 때 벌써 소다, 소고기구나, 소고기다. 이거를 만약에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주택 이름인지 뭔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저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개입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우국밥 어떻게 끓이는지, 뼈를 이용하지 않은 고기만을 가지고 끓이는 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확 달라진 아부장님만큼 재료를 어떻게 해야지 마케팅까지 좀 해서, 요새는 진짜 마케팅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잘 짜여진 껍데기를 포장을 하는 거, 제품이면 껍데기 잘 싸고, 식당이면은 여기서 파는 그 아이템에 대한 그거 포인트를 쫙 잡아가지고 그거를 홍보해갖고 멀리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맘만 갖고 승부해볼 수는 없다. 잔소리 그만하고 되게 쉽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료입니다. 자, 업장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압력솥에서 하실 이유도 없고, 하셔가지고 장사해봤자 돈도 못 벌 것이에요. 양이 얼마 안 나올 테니까. 집에서 완벽하게 따라잡는 건데, 압력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압력솥을 이번에 쓰겠습니다. 압력솥을 안 쓸 거면 얼만큼을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압력솥이 없다는 가정하에 고기는 오늘 1kg 딱 준비했어요. 1kg. 대파 한 뿌리, 자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압력솥이니까. 한 뿌리가 아니고 그냥 잿살 100g. 양파, 나 이거 자르는 거는 쇼츠 같은 걸로 찍었어야 돼. 나 이거 딱 100g 나왔습니다. 한 번에. 자를 필요 없이 넣어주고, 마늘 깐 거 40g, 생강 5g 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부장이고 뭐간에 다른 게 없어요. 고기를 끓여내는 거에서 다른 게 별로 없다. 이거는 고기는 제가 느낄 때는 뭐 누가 어떻게 장인정신으로 끓여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본은 이렇게 해서 정확한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꺼내서 오버쿡이 되지 않거나 빌릭지 않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할 정도에서는 얼만큼을 해야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등급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트레이더스에서 그냥 샀고, 트레이더스에서 지금 이게 35,000원인가? 그 정도 주고 샀거든요. 1kg에 35,000원. 고기도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물론 대량 구매뿐만이 아니고, 한우는 어차피 그렇게 대량 구매라는 게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대량 구매해갖고 싸게 해줄 정도의 한우가 우리가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뭐 씻어라 말아라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피를 빼라 말아라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써있는 대로 사태예요. 국거리. 근데 고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자, 이 사태라는 부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태인데 지금 이렇게 근막, 자, 들어만 봐도 이렇게 이 앞면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근막이랑 힘줄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반대편을 보시면 이렇게 근막 같은 게 큰 것들, 이런 건 대충 삶아서는 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삶으면은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다는 얘기기도 하죠. 여기서 이렇게 근막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기 전에 동그랗게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롱사태입니다. 아롱사태 했을 때는 거의 분명히 한우는 쓰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입산에 사용하게 될 텐데, 근데 그냥 아롱사태가 아니고 그냥 사태를 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살들이 같이 있죠. 하지만 이게 고기를 좀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는 이 어마어마한 근막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태라고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태를 손질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넣어줘요. 이거는 이 국물 맛을 내거나 이럴 때 가장 좋은 부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장 좋은 부위가 아니야. 제가 제 기준으로, 저는 솔직히 소고기에서 이런 국물 맛을 내거나 수육을 먹거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소볼살입니다. 요거라고. 목볼살이 저는 사태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양지보다도 훨씬 더, 저는 육향도 좋고 육질의 그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함, 잘 삶았을 때 그렇다고, 그거는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물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물은 당연히 생수 이런 거 사용하실 필요 없고, 수돗물 받으셔갖고 넣으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아마 인생에서, 뭐 나는 그래도 최선도 대충이라도 맛있게 먹고 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최고의 레시피가 되지 않을까? 그 누구도 저처럼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솔직히 다시 말하면은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알려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 생각하고, 저는 그럼 누구보다 많이 아느냐? 4리터 물 붓겠습니다. 그건 아닌데, 제가 잔머리가 남들보다 확실히 빠른 건 확실해요. 아기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그건 완전히 확실하니까 그냥 믿으셔도 돼요. 남들보다 요리를 더 잘하고 잘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거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4리터 부었으면은, 저는 이거를 압력밥솥도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정도는 하면 딱 맞고, 지금 4리터에 대한 기준으로 요 선을 기억합니다. 기억해줘야 돼요. 여기 내가 물을 지금 얼만큼까지 부었지? 난 여기 눈금 단추같이 생긴 거, 이 단추구멍 밑으로 0.5cm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뚜껑을 닫아줍니다. 압력솥은 요새는 그 비싼 것들 있잖아요. 뭐 휘슬러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사용하세요. 사용하시고, 여기 이런 거 풍년, 저는 풍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인생에서, 요리 인생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게 바로 이 풍년이에요. 광고였으면 좋겠다. 다침 꼭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압력밥솥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물이 끓어서
소리가 나와서 돌아갈 때 그때부터 40분간 끓일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 거니까 별로 떠들 게 없지만 그냥 일반 솥에서 하실 때는 센 불을 켜셨다가 나중에 중불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하셔가지고 1시간 40분 삶으시면 돼요. 뚜껑이 있으면 닫고 삶으시면 되고 중간에 혹시라도 내가 불 세조를 잘못해서 너무 세게 해놨으면 탈 수도 있으니까 물이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물 보충을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1시간 40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랑 똑같이 그 다음에 뜸 들이시면 됩니다. 왜? 이거는 오늘은 저는 기름을 어떻게 건지는지 그 기름을 어떻게 2차적으로 활용할 건지까지 할 것입니다. 일단 끓이면서 하면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가 공처럼 돌아가면서 이제 압력이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뱉어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은 압력으로, 웬만한 것들은 이대로 불 끄면은 진짜 정말 맛있게 잘 익거든요. 지금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냥 다른 거 물어볼 것도 없이 불을 약불, 그냥 약불 할게요. 보글보글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압력을 안 뿜으면 안 돼요. 얘가 칙칙칙칙칙 이런 소리는 꼭 나게끔 해서 타이머를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45분 끓이세요. 보통은 압력솥을 사용할 때 제가 경험했던 느끼는 바로는 제가 원하는 정도를 내려면 압력솥은 그냥 일반적으로 냄비에 끓이는 시간에 비해서 2.5배, 압력솥에서 만약에 10분 한다 그러면은 일반 끓이는 거에서 한 25분 끓여준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대로 아예 끓여서 이따가 45분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불 끌 거예요. 이거 바람, 이거 압력, 이거 안 뺍니다. 안 뺄 거고요. 안 뺀 상태에서 그냥 식힐 거예요. 뻥 안 열을 거예요. 그냥 식힐 거예요. 일반 솥에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뻥 닫아 놓든가 그냥 거기서 뜸을 들이듯이 그냥 식히세요. 그냥 거기서 식히는 거예요. 어떻게? 차갑게? 냉장고도 아니고 차갑게 식힐 리는 없죠. 상온에 맞게 그냥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식힙니다. 그냥 계속. 그러니까 뭐 30분을 뜸을 들여라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제가 오늘 원하는 정도의 고기의 삶기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요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베란다 같은 데 갖다 놓으시면은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기름이 위에서 굳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제랑 똑같이 기름을 건져서 기름을 2차 활용하는 법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다 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타이머가 울기 시작하면은 꺼버리고 잘 돌아가고 있죠. 얘가 뭐 얼마나 강력하냐면 타이머 울면 그냥 바로 불 꺼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억지로 지금처럼 김 빼지 마세요. 지금부터 뜸을 들일 건데 시간을 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게 다 알아서 빠지고 했을 때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뭐 공기가 안 빠지는 그 정도까지 가시면 되고, 일반 냄비에 끓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뚜껑을 닫듯 해가지고 하시면 된다. 저는 이게 식으면은 일단은 베란다에 냅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위에다가 그 위에 뜨는 기름이 굳는 걸 원합니다. 자,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 하나 찍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식혀가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베란다에다가 놓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있으면 차가운 이런 기름이 위에 뜨게 됩니다. 기름은 원래 굳죠, 차가울 때. 저는 여기서 그거를 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름을 중간중간 건져내는 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기름을 한꺼번에 다 건지면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당연히. 지금 저는 사틀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기름이 많이 안 나왔어요. 만약에 양지나 갈비나 이런 걸 사용하셨으면 기름이 훨씬 많이 나왔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기름을. 이거를 식히고 말고 할 저기가 없다, 나는 그런 시간도 없고 뭐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얼음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겠죠? 벽에 붙어있는 애들까지 건져주시면, 기름이 얼마 안 나와가지고 뭐 보여드리고 싶은데 크게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테이블 스푼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한 2테이블 스푼 정도의 기름이 나왔고, 고기는 고기대로 건져가지고 진공하시면 제일 좋아요. 두고두고 드실 거면. 근데 이거 1kg밖에 안 되니까 뭐 진공까지 해. 고기는 지금 툭 떨어질 정도로 엄청 잘 삶겼거든요. 국물은 간을 요거를 그대로 다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는 4리터를 맞췄잖아요. 저는 여기 단축구멍 밑에 여기까지 국물을 더 넣을 거예요. 대략 1리터 정도밖에 안 날라갔네요. 이렇게 되면 채워놓고 섞어서, 이게 워낙 진국이라서 지금 사실은 여기다가 2배 정도를 다시 해서 간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3배로 하셔도 되고요. 물을 추가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들 취향에 맡길게요. 근데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여기까지 해서 고기 국물을 아주 진하게 해서 집에서 먹는 거니까, 업장에서 해도 저는 그렇게 물을 많이 추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1리터만 오늘 2인분 제가 마누라랑 둘이서 먹을 거 그것만 딱 간을 하고, 이 육수는 다른 데 또 사용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저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얼려놓으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이 기름을 어떻게 할 거냐, 기름은 기름대로 얘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영상 스타일이 이제 조금 바뀌었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이거 불을 꼭 켜주셔야 돼요. 지금 이 기름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수분을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수분을 날려줘야 됩니다. 수분을 날려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불을 짜글짜글 올라오면은 약불로 줄여주세요. 그냥 약불로. 여기저기 튀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물 때문에 기름이 튀니까 뚜껑 닫아놔도 되고요. 수분을 날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뭐 기름이야, 그냥 물에다가 고춧가루 터놓은 거랑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소기름도 충분히 여기서 나온 소기름도 고추기름으로 만들어서 쓰기에 굉장히 훌륭합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내가 먹어보고. 물론 내 입맛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해서 드셔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열받게 해서 수분을 이렇게 날려주면은 지금 이제 뽀글뽀글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요. 수분 다 날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날려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라갔으면 불을 꺼줍니다. 불을 꺼주고 기름이 열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이걸 수분까지 없애보니까 1테이블스푼밖에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나 한다. 뭐 이렇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기름의 양이랑 동일하게 고춧가루. 저는 이거 아주 매운 베트남 고춧가루예요. 이거를 뭐 일반적인 맵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건 취향 차이고, 저는 차라리 이걸 많이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빨간 색깔 나면 약간 얼큰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걸로 얼큰함을 잡아준다? 1테이블스푼만 넣어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춧가루랑 기름만 넣었을 때는 밸런스가 깨집니다. 이걸 위에다 풀었을 때, 넣고 끓였을 때 말고. 그래서 마법의 백색가루를 1mm 아주 쬐끔 이 정도 넣어주면은 나중에 이걸 뒤늦게 풀어도 밸런스가 깨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냥. 이걸 막 끓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 기름이 뜨거워서 그렇게 했다고 고춧가루 타버리면 지금 그 고춧가루가 지금 향기가 막 나거든요. 엄청.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그냥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태 아니면 다른 거 사용해서 기름이 많이 나오면은 그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두구두구 써주셔도 됩니다. 두구두구. 자, 이제 간하면서 영상을 슬슬 마무리 해야겠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1리터만 딱 4컵, 뭐 뚝배기 조그만 거 아니고요. 손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큰 거예요. 1인분짜리 뚝배기가 아닙니다. 요걸 기준으로 간을 할 건데, 일단은 자, 요거 국간장입니다. 국간장. 저걸 한꺼번에 다 하실 분들은 4리터에 맞춰가지고 배수로 하시면 돼요. 국간장 넣어주고 2분의 1테이블스푼입니다. 후추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첫 입에 사람들이 더 맛있게 느껴줘야 되니까 후추는 조금만 넣으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만큼.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삶아놨던 고기를 넣을 건데, 저는 이렇게 사태, 이렇게 맛있게 생긴 요 사태들, 요런 것들은 안 자르고 그냥 넣을 것이고, 저희 약간 퍽퍽해 보이는 부위도 있어요. 그런 부위는 잘라서 넣을 건데, 이거는 뭐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거죠. 이건. 자, 이렇게 자르면 이런 단면이에요. 얼마나 맛있냐면 진짜 맛있고 다 익었어. 그래, 이 맛에 먹는 거지. 따지고 보면 이런 다음에 이제 국밥집 같은 데서는 뭐 소금이랑 이런 거 다 테이블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줍니다. 일단 파글파글 끓을 때까지 기다릴 건데, 일단 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태로도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맞아요. 그 건강한 맛. 그 가끔 가다가 오래됐다는 집 보면은 MSG 안 사용한다는 데서 나오는 그냥 그 맛이에요. 간을 할 때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현란하게 막 소금도 넣고 국간장 넣고 새우젓이나 아니면 새우젓이 아니면은 젓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해갖고 넣어가지고 뭐 우리만의 특별한 게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은 그런 거 필요 없죠. 색깔은 세 가지로 되는 거예요. 간장이냐 소금이냐 된장이냐, 그 다음에 맛은 희원이나 다지다야.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여기다가 저는 당연히 계란 같은 거 지단해가지고 줘도 되는데, 솔직히 계란 지단 들어갔다 우와 이 집은 계란 지단이 있어 대단하다, 계란 지단 시기나 감동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사람은 없어요. 자, 파는 기본이고 고추는 제가 좋아해서 그냥 넣는 거고, 고추는 당연히 맨 마지막에 넣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기준으로 마늘, 다진 마늘 처음부터 끓일 때 넣지 않고 그냥 여기서 다진 마늘의 그 어떤 그 향을 확 느끼게 하려고 마늘 톡 넣어줍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 이 상태로 이제 끓었으니까 불 끄고, 뭐 여기다가 이제 당면을 넣어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하면 한우국밥이 완성이 됐고, 한 입 맛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맛은 있어졌는데 그래도 MSG 안 넣은 건데도 괜찮긴 해. MSG가 지금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맛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거 요거 빨간 거 안 넣었잖아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기는 이만큼 나왔고요. 이거는 맘대로 뚝뚝 뜯어서 드셔도 되고, 엄청 잘 익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진다? 부서지는 정도로 이렇게 잘 익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끓이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이거를 뭐 식감 있게 탱글탱글 그렇게 하면은 그거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인기가 좋으니까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 소스 같은 경우는 뭐 제 영상에 나왔던 겨자장이라든가 초간장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맛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하고 마늘까지 집어넣은 상태에서 조미료 안 넣습니다. 아예 국간장만 가지고 간을 했고, 맛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간이 어느 정도 맞아. 간이 맞는데 감칠맛이 부족하니까 싱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싱거워. 그냥 싱거운 거야 이게. 이거 뭔가 자꾸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소금을 넣어야 되나? 후추를 넣어야 되나?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짜지고 염분이 올라가니까 우리 몸에 그렇게 크게까지 좋을 리도 없고, 근데 저는 소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 싱겁게 먹는 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우리가 지금 먹는 것보다 짜게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소금 넣어도 맛이 없거든.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원 1mm만 넣겠습니다. 1mm. 진짜로 이렇게 개 코만큼 넣었을 때도 맛이 좋아지는지 확인해보자고요. 압력밥솥을 동원해서 뭐 한우 원풀짜리 뭐 사태를 삶아서 이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이대로 미원을 넣기 전에 그냥 나갔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다. 왜냐면 그 고생을 한 거에 비해서 먹는 사람도 기우뚱, 끓인 사람도 갸우뚱, 근데 미원 진짜 요만큼 넣음으로써 아예 다른 이 고생을 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껴져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는 여기다가 소금이나 이런 거 간을 취향껏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금을 좀 더 넣을 것 같아요. 간장을 더 넣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국간장으로 향이랑 그걸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간장은 말고 그냥 소금으로 이제 간을 맞추는 거예요. 향은 충분하니까.
이 뭐랄나 특유의 그 알싸한 그런 것까지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1티스푼 5mm 넣을 건데요. 얘는 원래 고추기름, 우지 뭐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넣는 것도 좋은데 이런 국밥 끓일 때는 처음부터 넣고 끓여줘야지 훨씬 더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기름이 이제 종종 위에 슬슬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게 뻘겋게 되고, 어거지로 던진 것 같지? 아니고 되게 매콤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숟갈 뜰 때 벌써 소다, 소고기국이구나, 소국이구나, 소고기다. 이거를 만약에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주태기름인지 뭔지 하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올 때부터 소가 있어. 그리고 약간의 기름이 좀 있어야 돼. 이게 안 그러면 풍미가 아까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더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합 갖다 말아야겠다. 이 뒤에 광고 나오는 거 조금 봐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윈윈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하실 땐 이렇게 하셔도, 아니 그냥 업장에서 하실 때 이 정도만 하셔도 완전 맛집이라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광고 봐줘. 네,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저한테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석 같은 브랜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돈 조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여기저기 눈탱이 맞지 마시고, 현재 매장 20개 정도 나가 있고 창업 비용은 배달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20개 매출 평균이 4천만 원이 좀 넘고요. 제일 잘 되는 데는 7,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배달만 해서. 그런 거 혹시 찾고 계신다면은 여기 지금 자막이나 제 고정 댓글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제 전화번호하고 제 거 pending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화하셔도 되고요. 갑니다.